자, 그렇다면 이번 종목은 세 번째 유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주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호텔신라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이번에 83,000원, 비중은 10% 담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국민연금이 호텔신라의 지분율을 13%에서 12%로 낮췄다고 합니다. 또 중국 국경절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호텔신라 10%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호텔신라 회사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 국민연금에서 지분 줄인 건요. 네,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전실적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텔신라는요. 저희가 뭐 이름은 호텔신라, 신라 호텔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사업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아는 호텔이니까 호텔 사업이 있고, 그런데 호텔 사업보다 가장 큰 건 뭐냐면 면세점 사업입니다. 네, 호텔신라는요, 호텔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면세점 사업인데, 면세점 사업이 넉넉치가 않아요. 넉넉치가 않습니다. 자, 가장 큰 게 예전에 3년 전이죠. 2016년 조금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화장품주가 다 갔어요. 왜 갔냐면 면세점이 대박이 나서 간 겁니다. 즉, 중국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서요. 관광객들이 직접 면세점에 방문해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신라도 수혜를 받습니다. 가장 크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드 사태가 나면서 중국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사드가 끝나지 않았나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공식적으로 한한령 이제 얘기 안 나옵니다. 그거 없어요. 중국하고의 관계. 그런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서 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뭡니까? 중국의 연휴예요. 그렇죠. 국정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관광객이 예전처럼 올까요? 안 옵니다. 특히 일본서도 한국 관광객 많지 않아요. 자, 문제는 면세점인 사람은 있는데 면세점이 최근 어떻습니까? 포기합니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즉, 면세점이 왜 너나 나나 따려고 PT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축소할까요? 면세점은요, 예전처럼 관광객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서 면세점 앞에 줄 쫙 서놓습니다. 길가에. 그리고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줄 서서 난리를 칠 정도로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찾기가 어려워요. 즉, 면세점의 매출을 누가 작용하고 있다? 예,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통. 한자로 대공이라고 쓰는데, 보따리 상들이요. 자, 이게 보따리 상들의 매출이요. 호텔신라만 해도 자그마치 몇 프로? 40%가 넘어요. 45%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보따리 상들이 롯데도 있고 신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면세점이. 그러면 어디서 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온갖 페이버를 다 줍니다.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나가요. 리베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연간 조 단위가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면세점은요, 수익을 많이 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건을 얼마만큼 많이 팔아서 매출에 따라서 박리담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따이공들한테, 보따리 상들한테 리베이트로 많이 가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네, 따이공의 비출이 너무 커져요. 예, 한한령을 피해서 따이공들이 대신 사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의 어떡합니까? 회사가 자기 살 까먹기가 되는 겁니다. 관광객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면세점이 예전 같지가 못해요. K뷰티라는 게 화장품 주들도 계속 최근에 약합니다. 이번 주에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관광객들이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갑니까? 예, 국내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게 화장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가죽육입니다. 가죽 관련된 제품들, 지갑이나 벨트 이런 건데, 자, 국내 화장품 회사들도 외국에 나가서 직접 그쪽 현지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점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영업합니다. 그래서 수출로 나간단 말이에요. 면세점도 마찬가지에서 그러니까 롯데호텔이 가장 많이 나갔는데 우리나라 면세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항에 직접 면세점 사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롯데호텔이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라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이 사업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부정적일까요? 아닙니다. 이 호텔신라는요, 바닥을 잡아드릴게요. 바닥은 7만 원 근처를 안 깰 겁니다. 자, 얘는 추가 매수 괜찮아요. 추가 매수 괜찮은데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요. 매수가가 83,000원이면 여기입니다. 거의 빠진 거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자, 왜 기다리시냐면요. 지금 분봉 차트인데
이게 60분봉 차트입니다. 60분봉 차트에서 아직 저점이 살짝 안 나왔어요. 30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근처 79,000원대 근처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 주식은 60분봉을 만들 것 같아요. 한 7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근처에서 한번 저점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로 공략을 하실 거면요. 시청자님 75,000원에서 76,000원 정도 근처 혹시 와주면 76,000원 전후 네, 이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단가가 지금 10%니까 10%를 더 사실 경우에는 평단가가 한 지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8만 원 미쳐? 8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목표가는 잡아드릴게요. 목표가요? 1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만 원이면은 평단가 8만 원 정도 하면 한 25% 정도 수익 충분히 보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지금은 한일 간의 관계도 악화되고 뭐 이슈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새해에는요 또 다른 이슈가 생겨요. 좋은 이슈도 생기니까 내년에는 또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주가 부양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황이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회사 잡으신 거예요. 비싼 거 아니고요. 꼭대기 잡으셨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가격을 보면요 싸게 사신 겁니다. 좀 더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은 76,000원 전후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7만 원 전후를 지켜질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호텔신라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윤태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